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6일 오후입니다. 아침 아니고요. 오후 한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루들이 지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오전과 오전 미국 마감하고 오후 한국 마감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주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주식시장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차별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밸류업은 밸류업 했고, 그리고 저희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롱숏 페어로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4,264억 순매수해주면서 시장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500억 1,000억 정도 순매수해주면 그날은 그냥 방향성이 정해진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침에 매우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세의 폭은 조금 줄어들면서 1%대 중반까지 올라가던 거래소 시장은 0.83% 22.66포인트가 오른 2,75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0.95% 8.22포인트 상승한 870.37포인트 기록했고, 코스피 200 지수도 0.96%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밸류업이 밸류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오늘이 그 실적 마감입니다. 1분기 실적 마감 발표하는 날인데요. 아직 거의 대부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 못한 회사들은 조금 있다가 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유한 종목들은 어떤 실적을 발표를 했는지 다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꼭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삼성화재의 실적 발표였죠. 그래서 삼성화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주환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보험업종 전체가 업종 최상위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굉장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이 4% 이상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코리안리를 제외하고는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삼성화재 주주환원 상황들을 보면 이번에 이제 단기순이익이 14.6% 증가한 이번 1분기 단기순이익이 7,020억을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971억을 기록을 했고요. 기존의 주주환원율이 37.4%였는데 이것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익 난 것 중에 기존에 37% 나눠줬는데 이제 50%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자, 만약에 이번 1분기처럼 1년 내내 4분기 내내 이익을 낸다면 이 회사는 얼마의 이익을 거두냐면 1년에 2.8조 원의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주환원율 몇 프로요? 50%. 그러면 1.4조 원 배당을 해주겠다는 건데,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배당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를 줄 것이냐? 지금 시가총액이 17.2조입니다. 근데 1.4조의 배당을 주면 대략 시가 배당률이 8%대가 나와요. 어마무시하죠.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도 시가 배당률이 삼성화재의 경우는 7%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9%나 주가가 오르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았어요. 이 보험회사들이 이번 밸류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배당을 주는 기업과 안 주는 기업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먼저 쉽게 잘 안 주는 기업 보면 흥국화재,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선보, 롯데선보, 이 중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준 기업은 있지만 연속해서 3년, 4년, 5년 쭉 준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 안 하다 하는 기업이 하나생명이 있고요. 꾸준히 5개년 연속 꾸준히 줬던 기업들, 눈에 띄는 기업이 5개가 나오는데요. 코리안리, 현대해상, DB손보,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 회사들입니다. 한번 따져보면 5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시가 배당률을 줬느냐, 그러니까 연말 종가 기준으로 얼마의 배당률을 줬느냐, 이건데요. 코리안리의 경우는 7.55%, 그러니까 올해 준 거니까 23년도 배당인 거죠. 자, 7.55%, 그전에는 6.3%, 그 다음에 그전에는 5.67, 5.70, 5.48. 네, 재보험사답게 아주 꾸준히 높은 배당을 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이고요. 현대해상은 23년 기준으로 6.65, 그 전에는 6.67, 6.45, 4.40, 3.27%,
시가 배당을 줬습니다. 상당히 높은 시가 배당률이고요. DB손보 23년 기준 6.33, 그 전에는 7.04, 6.48, 5.03, 2.87. 네. DB손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시가 배당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삼성화재는요. 이전에 바로 직전에가 7%가 아니고 6%였는데 23년 기준 6.08, 그 전에는 6.90, 5.94, 4.69, 3.49. 이거를 근데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면 시가 배당률은 떨어지는 거고요. 삼성생명은 5.35, 4.23, 4.68, 3.16, 3.56% 이렇게 요 5개 회사들은 계속 꾸준히 배당이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야말로 밸류업이 밸류업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꾸준히 좀 상승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금융회사라서 갑자기 리스크가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흐름들을 주가로 이제 반영을 받는다면 한국의 이제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선 배당을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호조를 보였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기업이 한국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은 요즘에 계속 좋죠. 그리고 화장품 업종 중에서 뭐 여러 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화장품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매출이 1,100억 조금 안 됐는데요. 올해 1분기에 351억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연간에 90억을 하던 게 1분기 한 분기에만 43억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140원. 작년 연간이 2,009원이었는데 1분기 만에 1,140원으로 전의 절반 이상의 주당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는 모두 상한가에 들어가는 기업을 펼쳤고요. 이 외에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던 쪽으로 주가 많이 올랐던 건 기판업체들입니다. 기판업체들이 장 초반에는 아주 초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심텍, 코리아서키트, 인터플렉스, 대덕전자 등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표면실장업체는 SMT 기업들, MPT, TLB, DKT 등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된 것 중에 눈에 띄는 것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비바 리퍼블릭이 소유하고 있는 토스증권 있지 않습니까? 토스증권은 지금 상장은 안 하고 있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데 1분기 실전에 대폭적으로 개선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799억에 영업이익이 123억인데요.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손실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그 작년도 한 해에 이루어진 것보다 8배나 많은,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이익 전환하면서 이익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회사의 경우 이제 보유한 회사들을 보면 하나투자증권, 하나금융,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이월드 뭐 이런 회사들이 토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이익이 나면 IPO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회사들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로 움직인 영역이 있었는데요. 테마로 움직인 영역은 바로 그 씨푸드 수산업 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김값이 많이 요즘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미국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서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일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시푸드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타조 대림 관련 주식들이 모두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뒤로 갈수록 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CJ 시푸드는 18%나 올랐고요. 사조 시푸드는 11%대나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6차 방류를 시작을 하는데 내일부터 개시하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4일까지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 첫 해양 방류를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에 5차례에 걸쳐서 39,000톤가량의 오염수를 방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서 54,600톤의 오염수를
또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전기전자 장비 중에 장비 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는 LS 일렉트릭, 제일 일렉트릭 등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그 업종 상승률 상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제일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 오르지 못하고 떨어졌고요. 미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4%나 올랐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역시나 그 HBM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판가름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왔느냐? 이건 웃기네. 그 외국인들이 이거 하이닉스를 롱을 하고 삼성전자를 숏하는 거 아니야? 지난 이틀간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이틀간은 하이닉스 롱, 삼성전자 숏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제가 최근 3일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는 748억, 909억의 외국인 매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상당한 매수가, 전기전자에 집중되는 외국인들 매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 상당 폭은 하이닉스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반면 삼성전자는 전일 301억 매도, 그 전에는 486억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고 반도체 수출도 좋은데 그러면 다 같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이 분석을 했는데,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여기서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객사가 HBM 사업에 대해서 그 하이닉스에게 계속해서 제품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쇼티지라는 말씀 드렸죠. 쇼티지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25년도까지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금을 지불해주고 있고 제발 물량만 대달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면 이제 HBM3E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단도 아마 출시가 되겠죠.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부터 HBM3도 HBM3E 말고 HBM3도 추가 물량을 요청한다 라고 메리츠증권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HBM3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내년까지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HBM3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면 3E는커녕 4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분석하는 자료들이 HBM의 메모리 쪽에서의 D램에서의 총 이익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서 20% 30%까지 올라가고, 시간이 더 지나면 50%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와서 일반적인 레거시 D램과 낸드 이런 모든 것이 늘어나서 같이 모두 돈을 잘 벌면 모르겠으나, HBM 비중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되면 이익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꽤 큰데 이 격차가 좁혀들면서 하이닉스가 참 놀랍게도 D램 전체, 그러니까 메모리 전체 시장에서의 총이익이 삼성전자를 육박하거나 삼성전자를 이번 1분기처럼 능가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25년에 구조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계속해서 HBM 잘 팔릴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GPT-4.5가 나왔는데, 아니 저는 이제 좀 놀라운 것은 진보 속도가 정말로 빠르네요. 정말로 빠르고, 저는 최근에 이제 저도 자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erplexity라는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얘가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니까 불안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근거 자료를 보내주니까 굉장히 믿을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봅니다. 써보니까 내가 이 정도 기계치인 내가 이 정도 쓰는 걸 봐서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겠구나.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거는구나.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말에 대해서 반응을 굉장히 쉽게 해주고 있는 GPT-4.5까지 보면, 그리고 감정 표현까지도 일부 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쓰기 되게 편할 거고, 제가 이제 3세대 컴퓨터라고 표현했던 애플의 비전 프로는 날개를 달았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비전 프로의, 저는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나누죠? 1세대, 2세대, 3세대 저는 어떻게 나눴냐면 그 입력 도구에 의해서 나눴어요. 입력 도구. 1세대 컴퓨터는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로 들어갔고요. 거기서도 이제 1세대도 나눠지는 거죠. 키보드로만이었냐, 마우스까지 붙었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도스에서 윈도우. 저는 이거 합쳐서 그냥 1세대 정도로 치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시대였죠. 그 다음에 2세대에는 어디였어요? 터치. 자, 모바일 터치였죠. 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3단계예요. 3단계의 입력 도구는 뭐가 되는 거죠? 말, 목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동작. 근데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지금 안 팔리지만 이거 어마무시한 혁신적인 것이다. 근데 쉬리가 제대로 못해서 이거 잘 될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과거에 드렸었어요. 쉬리 잘 말 못 알아듣던데. 근데 애플이 GPT하고 협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뭐 누구하고 붙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그 AI 업체든지 애플하고는 붙고 싶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이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준 디바이스가 있어야 접촉이 될 거 아니에요. 디바이스는 커넥터거든. 연결시켜주는 커넥터, 그러니까 연결 매개자이기 때문에 이거가 있어야 돼요. GPT가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었는데 그럼 자기네 직접 하드웨어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하드웨어는 다 깔려 있잖아요. 네, 다 깔아놓고 많은 사람을 깔아놓고 있는 애플, 누가 싫어할까요? 네,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글이 되었던 GPT가 되었던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GPT-4.5가 쉽게 상용화되어서 디바이스 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날개를 다는 상황이 와서 내가 목소리로 화면 좀 띄워줘봐. 화면 그래. 자, 이거 보고 너는 무슨 생각을 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혁명, 이제 3세대 컴퓨터의 놀라운 혁명이 시작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되면 역시나 메모리의 총량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어간다. 비전 프로는 그래픽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디오 그래픽으로 돌아가는 컴퓨터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고, 야, 우리가 옛날에 미래 세계의 영화 보던 게, 와, 그게 언젠가 뭐 그런 비슷한 게 오겠지 했는데 제 나이에 제가 사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정말 개인적으로 꿈도 못 꿨는데 그런 날이 온 겁니다. 무섭습니다. 자, 결국은 그 뒷단에 또한 전력 문제도 심각하겠죠. 네. 자, 다른 뉴스들 하나 몇 가지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마이너스 0.5% 나왔습니다. 이걸 연일 환산해보면 마이너스 2.0%죠. 최근 작년도에 GDP는 1분기에 1.2% 상승, 2분기는 1.0% 상승, 3분기는 0.9% 감소, 4분기는 0.0%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0.5% 감소가 되었습니다. 개인 소비가 0.7% 낮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개인 소비는 작년 4분기에 연속 감소하고 이렇게 연속 감소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엔화는 약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 약세가 되면서 어제는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 한국 수도권 아파트 값이 25년간 꾸준히 올랐다. 네, 얼마나 올랐을까? 연평균 6.7%. 야, S&P 안 부럽네요. S&P가 8%, 9% 올랐는데 한국 부동산은 6.7% 올랐으니까, 근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야, 좋았네요. 그죠? 수도권 아파트 값입니다. 그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서 KB 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을 1999년부터 통계가 마련된 이후로 분석을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5년 중에 18년 상승했고 7년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년 중에 6년은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최고 상승한 해는 2002년이 전년 말 대비 29.2%나 상승했고, 아마 저기 그 IMF 때 가격 폭락했다 오른 거 그거겠죠. 그다음 최고 하락은 23년도에 전년비 8.0% 하락을 한 게 최고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부침이 종종 있으나 긴 호흡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라는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좋았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그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는 중국에서 나왔죠. 그리고 또 이선 도시들의 주택 제한을 풀고 있는데, 이선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도시들도 주택 제한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미 근데 주가는 좀 올랐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게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지. 일단 오늘 중국 쪽 시장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시차를 두고 올라가게 될 중국 마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에서 자국산 방위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노르웨이가 한국의 그 자주포가 아닌 독일의 2배나 비싼 독일의 자주포를 그 수의 계약, 영국이 그렇게 수의 계약했다고 하고, 노르웨이도 네, 그렇게 독일산 자주포를 계약했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혼자 하다 보니까는 재미가 조금 덜하죠. 네, 근데 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항상 우리 크루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안녕.